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릭넌 자연형TV 이종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1492번째 시간으로 노시삼방기라는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노시삼방기 김용준. 지금 내가 거하는 집을 노시삼방이라 한 것은 3, 4년 전에 이군이 지어준 이름이다. 마당 앞에 한 7, 80년 묵은성 싶은 늙은 감나무 두세 주가 서 있는데 늦은 봄이 되면 뾰족뾰족 잎이 솟고 돋고 여름이면 푸릇하못해 거의 시커멓게 온 집안에 그늘을 지어주고 하는 것이 이 집에 사는 주인인 나로 하여금 얼마나 마음을 위로하여 주는지 지금에 와서는 마치 감나무가 주인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요 주인이 감나무를 위해 사는 것처럼 된지라 이군이 일러 노시 사라 명명해 준 것을 별로 사귀어볼 여지도 없이 그대로 행세를 하고 만 것이다. 하기는 그 후 시간과 같이 주안을 마주하고 이야기하던 끝에 시간의 말이 노시삼방이라기보다는 고시삼방이라 함이 어떠하겠느냐 하여 잠깐 내 집 이름을 다시 한번 집어본 일이 있기는 하다. 푸른 이끼가 낀 늙은 감나무를 노시라 하기보다는 고시라 함이 창으로 보든지 글자가 주는 애착성으로 보든지 더 낫지 않겠느냐는 것이요. 노시라 하면 어딘지 모르게 좀 속되어 보일 뿐 아니라 젊은 사람이 어쩐지 늙은 채 하는 인상을 주는 것 같아서 재미가 적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때의 나 역시 고자를 붙이는 골동치미보다는 노자의 순수한 말이 한결 내 호기심을 끌었던 것이다. 원래 나는 노객이란 경기를 퍽 좋아한다. 기법상 수로로 쓰는 노련이란 말도 내가 항시 사랑해온 말이거니와 철학자로 치면 누구보다도 노자를 좋아했고 아우로도 나이 많아지는 거 수법이 원숙해진 분들이 흔히 노자를 붙여서 가령 노석도인이라 한다든지 자하노인이라 하는 것을 볼 때는 진실로 무엇으로도 비유하기 어려운 유장하고 함축 있는 맛을 느끼게 된다. 노인이 자칭 노라 하는데 는 조금 더 어색해 보이거나 과장해 보이는 법이 없고 오히려 겸양하고 넉넉한 맛을 느끼게 하는 것 같다. 그렇다고 나는 노시삼방을 무슨 노경을 사랑한다 하여 바로 나 자신이 노경에 든 행세를 하려 함이 아니요 그저 턱없이 노자가 좋고 또 노시가 있고 함으로 그렇게 이름을 붙인 데 불과하며 또 가다가는 호까지도 노시산인이라 해온 적도 있었다. 한 번은 초대면하게 된 어느 친구가 인사를 건넨 뒤에 놀라면서 하는 말이 자기는 나를 적어도 한 4, 50은 넘은 사람으로 상상해 왔다는 것이다. 그는 내가 노시산인이란 호를 쓴 것을 본 때문은 아니요 집 이름을 노시삼방이라 한 것을 간혹 들은 것만으로 그 집 주인은 의뢰 넋수구레 한 사람이려니 하였다는 것이다. 그 말을 들을 때 처음에는 아연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다 다시 생각해보니 그렇게 생각되었음직도 한 일이라 싶었다. 아무튼 나는 내 변변치 않은 이 목을 노시삼방이라 불러오는 만큼 들 앞에 선 몇 그루 감나무는 내 어느 친구보다도 더 사랑하는 나무들이다. 나는 지금으로부터 5년 전에 이 집으로 이사를 왔다. 그때는 교통이 불편하여 문전에 구름 한 채도 들어오지 못했을 뿐 아니라 집 뒤에는 꽁이랑 늑대가 가끔 내려오곤 하는 것이어서 안에는 그런 무주구천동 같은 데를 뭘 하자고 가느냐고 맹렬히 반대하는 것이었으나 그럴 때마다 암만 말고 따라만 와 보호하고 끌다시피 데리고 온 것인데 기실은 진실로 내가 이 늙은 감나무 몇 그루를 사랑한 때문이었다. 무슨 하초 무슨 수목이 좋지 않은 것이 있으리요마는 유독 내가 감나무를 사랑하게 되는 것은 그 너머의 모습이 아무런 조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고풍스러워 보이는 때문이다. 나무 껍질이 부드럽고 원시적인 것 또한 특징이요 잎이 원활하고 점잖은 것 또한 특징이며 꽃이 초롱같이 예쁜 것이며 가지마다 좋은 열매가 맺는 것과 단풍이 구수하게 되는 것이 낙엽이 애상적으로 지는 것과 여름에는 그늘이 그의 덮을 나위 없고 겨울에는 까맣같이로 하여금 시흥을 도두게 하는 것이며 그야말로 화조와 월석에 감나무가 끼어서 풍요를 돋우지 않는 것이 없으니 어느 편으로
보아도 고풍스러워 운치 있는 나무는 아마도 감나무가 제일일까 한다. 처음에는 오류 선생의 본을 받아 버드나무를 많이 심어볼까도 생각한 적이 있었다. 너무 짙은 감나무 그늘은 우울한 내 심사를 더 어둡게 할까 저한 때문이었다. 그러나 한 해, 두 해가 지나고 보니 요염한 버들가지보다는 차라리 어수룩한 감나무가 정이 두터워진다. 나는 또 노시산방에 이들 감나무와 함께 조화를 지켜야 할 여러 가지 나무와 하초를 심기에 한동안은 게으르지 않았다. 우선 나무로서는 대추며 밤이며 벽오동 등과 꽃으로 목련, 불두, 정향, 모란, 월계, 옥잠, 산다, 황, 철쭉 등을 두서없이 심어놓고 겨울에는 소위 온실이라여 한 평이나 겨우 들락말락한 면적을 사오자 내려 파고 내 손으로 문을 짠다 유리를 끼운다 해서 꼴같지 않게 만들어 놓은 데다가 한두 분 매화와 난초를 넣고 수선을 기르고 하면서 날이면 날마다 물을 주기에 세상에 어찌됨을 모를 지경이었다. 이렇게 하고 있노라니까 이 모양이나마 우리 삼방의 살림을 누가 보면 재미가 나겠다고도 하고 자기네도 한번 이렇게 살아보았으면 하며 부러워하는 인사도 있었다. 그러나 나 같은 사람의 성질로서 그런 생각이 오래 계속될 리 만무한 것이었다. 나는 한두 해를 지나는 동안 어느 여가인지 뜰에 내려다보는 습관이 차츰 줄어들고 필시에는 봄바탕의 악성 태만이 발동하기 시작했다. 그 좋아하던 감나무도 심상해지고 하초에 풀이 자욱해도 못 본 채하고 어떤 놈이 물을 얻어먹지 못하여 마르다 못해 베베 꼬이다가 각기야 골마 죽는 놈들이 필비제 엮음만 그래도 나는 태연해졌다. 대체로 화초랑 물건은 이상한 것이어서 날마다 정신을 써가면서 들여다볼 적에는 별로 물을 부지런히 주는 법이 없더라도 어기 충천할 것처럼 무럭무럭 자라는 놈이 아무리 비옥한 토질과 규칙적으로 물을 얻어먹는 환경에 있으면서도 주인에게 벌써 사랑하는 마음이 끊어지고 되면 되고 말면 말라는 주의로 나가는 데는 제 아무리 독종이라 해도 베베 꼬이지 않는 놈을 별로 보지 못했다. 화초일망정 아마도 정이 통하지 않는 까닭일까 나의 게으름은 이렇듯이 하여 금년 들어서부터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다시피 했다. 그것은 어느 때고 한 번은 오고야 말 운명이라고 예감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나는 비록 게을러서 화초를 거두기에 인색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해마다 하나님께만 모든 것을 맡기고 있었다. 마르다 못해 골다 못해 죽어가던 놈도 철따라 시풍과 새우의 덕분으로 밤 동안에 겨울물이 풍성하게 내려가고 뿌리 끝마다 물기가 포근히 배어오면서 내 활개를 치듯이 새 기운을 뽐내는 것들인데 금년에도 역시 나는 설마 비가 오려니 하고 기다렸더니 설마가 사람을 죽인다는 격으로 장마철을 지난 지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고 석 달이 또 가고 하여도 비가 올 생각은 꿈에도 하지 않는다. 산골 겨울물이 마르는 것쯤은 혹시 그럴 수 있더라도 개의할 것이 없으려니와 그 잘나던 샘물이 마르고 실수가 떨어지고 나중에는 멀쩡한 나뭇잎이 단풍이 들지 않는 채 뚝뚝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연달아 밤나무가 죽고 대추나무가 죽고 철쭉이 죽고 하여 평생에 보지 못하던 초목들이 때 송장이 온 마당에 질펀해진다. 그러나 사람들은 죽지 못해 한지기에 10전씩 하는 수돗물이라도 싸서 먹는다 치더라도 그렇다고 그 많은 나무들을 일일이 10전어치씩 물을 싸서 먹일 기력이 내게는 또한 없다. 그러고 보니 점점 초조해지기만 한다. 가지마다 보기 좋게 매달렸던 감들이 한 개, 두 개 실험없이 떨어지고 돌돌 말린 감잎이 애원하듯 내 앞으로 굴러오는 것이다. 뿐만 아니다. 그 보기 좋던 나무덩치가 한 겹 한 겹 껍질이 벗겨지기 시작한다. 나는 다른 어느 나무보다도 감나무가 죽는구나 하는 생각에 정신이 번쩍 차려졌다. 주인이 감나무를 위해 살고 있다시피 한 이 노시산방의 진짜 주인공이 죽는다는 게 될 말인가? 모든 화초를 희생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 감나무만은 구해야겠다는 일념으로 매일같이 10전짜리 물을 서너 지게씩 주기로 했다. 그러나 감나무들은 좀처럼 활기를 보여주지 않은 채 가을이 오고 낙엽이 지고 했다. 여느 해 같으면 지금 한창 불타오르듯 보기 좋게 매달렸어야 할 감들이 금년에는 거의 다 떨어지고 몇 개 남은 놈들조차 폐잔병처럼 무기력해 보인다.
주인을 못 만난 그 나무들이 내년 봄에 다시 씻은 듯 새 오미 돋고 시원한 그늘을 이 노시산방과 산방의 주인을 위해 과연 지어줄 것인지. 노시산방기는 그는 김영준이 1940년에 쓴 작품으로 추정되며 매화와 함께 수필 문학의 백미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서두에 나오는 이구는 수필가 이태준을 칭한다고 전해지고 1943년경 성북동에 위치한 이 집을 당시 무슨 사정에 쓰인지 헐값에 수화 김한기 화백에게 넘기고는 후에 많이 아쉬워했다는 일화도 전해지고 있답니다. 들어 철자가 틀린 부분이 있지만 70년 전에 씌어진 그림을 감안해서 원문 그대로 놔두었습니다. 끝. 좋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